사실 보통 왕족들은 정략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봤듯이 당시 오스트리아를 황제했던 젊은 황제 프란츠 네. 요세프 1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략 결혼 상대가 처음부터 엘자베트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녀의 언니 헬레네가 그 황제의 정략 결혼 상대였죠. 아니 그렇다면 지금 엘리자베트 황후가 언니의 약혼자를 빼앗은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은 그냥 약간 우리 막장 드라마 같은 스토리인데. 그럼 뭐 아침 드라마 스토리는 아니고요. 사실 이제 당시 프란츠 요세프 1세는 정략 결혼 상대인 헬레네를 만나러 그녀의 집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같이 있던 엘자베트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선언을 합니다. 내가 사랑에 빠진 건 헬레네가 아니라 엘자베트다. 그녀와 결혼하지 못하면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 근데 이제 황제가 평생 독신으로 살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한 번의 만남으로 황제의 첫사랑이 되어버린 거죠. 와. 황제는 그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정식 이름보다 이제 그녀가 어렸을 때 가족들이 부르던 시시라는 애칭으로 부르는 걸 시시. 참 좋아했었습니다. 당시 엘자베트 황후는 그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키가 컸습니다. 172에서 173cm 정도의 장신이었어요. 오, 진짜 크네. 근데 몸무게는 고작 42에서 가장 많이 나가서 45kg를 넘지 진짜 않았다고요. 많아, 진짜 많아. 그리고 이제 심지어 허리 둘레가 약 19.6인치로 평생 20인치를 넘긴 적이 없었어요. 와, 이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몸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너무 말라가지고 네. 요즘에 유행하는 약간 뼈 말라. 약간 별로였을 것 같은데 안 이뻤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엘리자베트 황후를 본 사람들이 남긴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유독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호크 운트 슐랑크라고 해서 이제 키가 크고 날씬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본 사람들마다. 황제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아주 늘씬하고 그리고 키가 큰 체형에 매력을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그녀가 날씬하지 않고 약간 살집이 있는 풍만한 몸매였다면 어땠을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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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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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머. 풀고 있네요. 저 모습이었다면 한눈에 반하진 않았겠지. 시간이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동화 속 공주님 같진 않다. 그렇지. 솔직히. 네. 지금 많이 실망한 아니, 얼굴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많이 실망했어요. 아니, 저는 되게 저런 분들이 되게 포근하고 되게 또 저런 분들이 또 성격들이 되게 좋고 수습이 안 돼. 수습하기 힘드네요. 여러 가지로. 어쨌든 네. 그 정말 그 왕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한눈에 반하진 않았을 것 같다. 네. 사실 황후의 지위는 황제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이 황제의 총애와 황후의 자리를 동시에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왕이 반했던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해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이어트 중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그 당시에 어떤 다이어트 방법을 썼을까요? 단식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우유, 오렌지, 날 달걀만 먹을 정도로 초절식을 생활화했었습니다. 또 여행 갈 때 신선한 우유를 먹기 위해서 염소를 데리고 다닐 정도로 상당히 다이어트에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정말 매일 그리고 이분은 거의 평생 그렇게 하셨는데 아. 이렇게만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이 점점 그녀를 건강을 해치는 길로 내몰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좀 문제가 되는 게 무조건 요요가 그쵸, 그쵸. 우유가 너무 문제죠. 힘들어요. 네, 특히 네. 이제 안 먹어서 뺀 살은 그쵸. 음식을 다시 먹기 시작하면 다시 바로 찝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건강한 식단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아, 요요. 요요란, 내 인생의 요요란. 또 그것도 네. 저건 다 해봤죠. 아, 근데 이게 진짜 요요가 무서운 게 무작정 굶고 초절식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건강이 더 망가지고 입에 뭐를 넣는 순간 다시 확 그 전보다 그치, 더 그치. 확 쪄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지 않습니다. 맞아요.
엘자베트 황후도 마찬가지였어요. 365일 거의 매일 다이어트를 하느라 식단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리고 궁중 생활 자체가 상당히 엄격하고 힘들잖아요. 거기다 고부 갈등도 상당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온갖 스트레스가 생활 속에 있었겠죠. 그래서 초절식을 하다가도 어느 날은 이제 터져서 샴페인에 고기에 케이크 등 폭식을 하는 날도 자주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트도 어쩔 수 없네요. 사람이죠. 우리랑 비슷하네. 샴페인의 스테이크는 못 참지. 다이어트를 잘못하면 몸이 진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완전 망가지거든요. 골병 난다고 그러죠.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건강이 정말 나빠질 수밖에 없고 뭐 몸속에 염증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흔히 다이어트 부작용이라고 하잖아요. 네. 탈모, 골다공증 맞아요. 이런 탈모 질병도 심하죠. 예, 쉽게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몸 상태가 좀 심각했겠네요. 그래서 그 아름다웠던 엘리자베트 황후는요, 자신의 모습을 점점 감추게 됩니다. 얼굴 없는 여인이 되어버린 거죠. 어머, 부채로 확 가렸어. 본인이 이렇게 하고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고 다니는 거예요? 19세기 후반은 사진 기술이 막 발달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보신 이 사진은요, 엘리자베트 황후가 승마를 즐기러 갔을 당시 찍힌 사진이에요. 이 당시 나이가 한 30대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름다웠던 이제 미모가 좀 본인 생각하기에 망가졌다고 생각하니까 가릴 수밖에 없었겠죠. 각종 스트레스와 다이어트 집착으로 망가진 자신의 미모를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싫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이후에 엘리자베트를 그린 그림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자베트가 싫어했겠죠.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자신의 얼굴을 찍으려고 하면 사진도 거부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50도 아니고 60도 아니고 30대인데. 30대면 네. 진짜 얼굴이 막 예쁠 때. 피어날 예쁠 때인데 그러니까요. 저 때부터 본인의 얼굴을 가렸다니까. 네. 객관적으로 못생겨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만족을 못했겠죠. 만족감. 네. 엘자베트는 이전 같지 않은 자기의 외모 때문에 남편인 프란츠 요제프 황제가 바람을 피우진 않을까 항상 또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계속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황제가 난 나라를 돌봐야 돼. 그러면서 이제 엘자베트 황후를 방치를 하자. 아이고야. 황후도 이제 여기 지지 않고 궁을 떠나버립니다. 거의 방랑에 가까울 정도로 해외 여행을 다녔었습니다. 너무 안쓰럽다.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된 다이어트 습관 때문에 그런 강박증으로 인해서 황제의 총애도 잃고 미모도 잃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이어트는 정말 건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어때요? 좀 건강하게 좀 다이어트 했는데 괜찮아 보여요? 일단 건강해 보여요. 저는 53살인데 얼굴 가리지 않아요. 모자이크 좀 이 사진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 사실 굉장히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찍힌 일주일 후에 황후는 암살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암살이요? 네, 맞습니다. 스위스로 몰래 여행을 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 출신의 무정부주의자였던 루이지 루켄이라는 사람이 칼로 찔렀던 겁니다. 왜? 놀랍게도요, 황후는 굉장히 멀쩡한 모습으로 거리를 걷고 호수를 건너기에 배까지 탔었습니다. 칼 찔리고 나서도요? 어떻게 칼에 찔렸는데 멀쩡하게 걷고 배까지 탈 수 있었을까요? 짐작이 가세요? 방탄조끼를 입었나? 아니 너무 말라가지고 칼이 이렇게 들어온 걸 몰랐나? 관통을 해서? 보니까 옷이 좀 많이 두껍던데 두꺼워서 칼이 안 뭔가 이렇게 들어갔나? 느낌이 좀 잘 안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칼에 찔린 걸 모를 수가 있죠? 출혈이 그쵸. 많이 있었을 텐데. 네, 그게 바로 이제 꽉 조인 코르셋 때문입니다.
범인이 송곳처럼 되게 얇고 가는 칼로 잽싸게 찌르고 도망을 쳤는데요. 되게 빨라가지고 주변 사람들은 이제 소매치기인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하필 엘자베트가 이제 날씬했던 허리를 더 날씬하게 보이려고 평상시에도 코르셋으로 허리를 꽉 조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느다란 흉기가 심장 윗부분을 찔렀는데 출혈이 몇 방울씩 천천히 진행이 됐어요. 심장이 뛰는 데는 일정 시간 동안 지장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심낭에 피로 가득 차게 돼서 결국 코르셋을 풀자마자 엄청난 아이고 피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몇 방울씩 조금씩 나오다가 결국에는 과다출혈로 쏟아낸 거잖아요. 아니, 이게 사실을 찔린 걸 알고 피가 흘린다는 걸 알았으면 치료했을 테고 그러면은 그렇죠. 적어도 사망은 하지 않았을 텐데. 네, 그렇죠. 초반에 이제 발견했다면은 응급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또 날씬한 몸매 또 허리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에 코르셋을 너무 꽉 조이지만 않았다면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 평생 키씨를 따라다녔던 다이어트에 대한 그런 과도한 집착 그리고 날씬하게 보이고 싶어서 항상 과도하게 타이트하게 착용했던 코르셋이 그녀의 비극적인 최후를 불렀다고 볼 수 있겠죠.